요즘 주식시장 불안하죠. 그리고 채권시장도 불안합니다. 거기에다 부동산 투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대체 투자처로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 금인데 오늘은 금을 투자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 그리고 거기에다가 조미료를 약간 뿌려드리겠습니다. 금에 투자할 때 주의해야 될 점까지 여러분들에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금에 투자를 할 때에는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 금괴를 구입하는 그런 방법이 있을 것이고 마치 통장에 입금을 하듯이 금에 투자할 수 있는 골드 뱅킹이 있습니다. 펀드에 가입하듯이 투자를 할 수 있는 금 펀드도 있죠. 자, 일단 이 실물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금괴를 직접 사는 방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금괴 실물에 투자를 할 때에도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종로나 혹은 시중은행에 가서 실제 금괴를 구입하는 그런 방법이 있을 것이고요. 이때는 꽤 큰 돈이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거래소에서는 마치 주식을 거래하듯이 금을 1g 단위로 거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연세가 조금 지긋하신 분들은 자기 손안에 금괴가 들어와야지만 안심이 되고 속이 풀리시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 금괴를 직접 구매를 하시면 되는데 이 100g짜리 골드바 이 금괴를 하나 구입할 때 꽤 큰 돈이 필요합니다. 100g짜리 골드바는 되게 작은 크기인데요. 이것을 하나 사기 위해서 520만 원이라는 큰 돈이 필요하죠. 1kg짜리 골드바를 하나 살라 치면 5,200만 원이라는 큰 돈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목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한국거래소인 거죠. 한국거래소에서는 1g 단위로 금을 사고 팔 수가 있습니다. 마치 주식을 사고 파는 것처럼 사고 팔 수가 있는 것이죠. 어제 금 가격 기준으로 봤을 때 1g에 45,000원이면 금을 살 수가 있습니다. 단돈 45,000원만 갖고도 금을 사고 팔 수가 있기 때문에 돈이 많지 않으신 분들, 여윳돈이 그렇게 많지 않으신 분들도 역시 금에 투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이렇게 소액 자금으로 한국거래소를 통해서 금에 투자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 텐데 매우 간단합니다. 우리가 증권사에 가서 금 현물 거래를 하고 싶다고 이야기하기만 하시면 됩니다. 금 현물 거래를 하고 싶다고 하면 증권사 직원이 아주 친절하게 금 현물 거래가 가능한 계좌를 만들어줄 겁니다. 이 계좌에 단돈 45,000원만 넣어놔도 금 1g에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매우 소액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금 실물 거래를 할 때에는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누가 어떻게 만들었는지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금은 단지 중요한 것은 단 한 가지인데요. 우리가 24K 금이라고 부르는 순도 99.99%의 금을 사야지만 투자 가치가 있습니다. 흔히 부르는 18K 금은 금의 함유량이 70%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14K라고 부르는 금은 금의 함유량이 50%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팔 때 이 금이 제값을 받지 못합니다. 투자 가치가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24K라고 부르는 순도 99.99%의 금을 사야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금은 어디에서 사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정말 천차만별입니다. 실제로 한국조폐공사에서 발행했던 금 100g짜리 이 골드바가 한국금거래소에서 살 때는 520만 원이었는데 같은 날 홈쇼핑에서 살 때 가격을 보니까 720만 원으로 200만 원이나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왕이면 금에 투자를 할 때에는 한국거래소나 혹은 시중은행에서 금을 사시는 게 가장 현명할 것 같습니다. 다음 방법은 마치 통장에 입금을 하듯이 금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인데 우리는 이것을 골드 뱅킹이라고 부릅니다. 이 골드 뱅킹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도 매우 간단합니다. 시중은행에 가서 골드 뱅킹 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만 하면 증권사 직원이 골드 뱅킹을 할 수 있는 통장을 하나 개설해 주는데요. 이 통장에 입금을 하게 되면 이 통장에 현금을 입금을 하게 되면 금의 가격으로 환산해서 입금이 됩니다. 그러면 금 가격이 올랐을 때 여러분들의 통장 잔고도 함께 올라가는 것이고요. 금 가격이 내려가면 여러분들의 통장 잔고도 함께 내려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금에 투자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골드 뱅킹의 뱅킹이라는 말 그대로 금융 자산에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금융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붙는 세금이 있습니다. 어려운 말로 금융소득 종합과세라고 부르죠. 이런 세금을 내야 된다는 것. 거기에다가 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시세 차익을 올렸을 때 이 시세 차익에 대한 세금도 내야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배당소득세라고 부르는데 시세 차익에 대한 15.4%의 세금을 내야 됩니다. 이런 점은 꼭 염두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금 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금 펀드에 투자하는 방법도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금 관련된 기업에 투자하는 그런 펀드에 가입하는 방법, 혹은 금 선물 펀드에 가입하는 방법, 그리고 금 관련된 ETF에 가입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증권사마다 그리고 은행마다 너무나도 많은 상품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일일이 그 상품을 모두 다 설명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증권사나 혹은 은행에 가서 직접 문의해 보시면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볼 텐데 이 금 투자를 할 때 가장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세금입니다. 금이라고 하는 것은 귀금속이기도 하지만 투기성 자산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세금이 꽤 많이 붙습니다.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골드바를 직접 살 때에는 하나의 상품을 사는 것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10%의 부가가치세가 붙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이스크림 하나, 과자 하나, 음료수를 하나 사더라도 부가가치세 10%는 반드시 그 금액에 포함되어 있죠. 마찬가지로 금도 부가가치세 10%를 내야 됩니다. 하지만 금 거래소에서 1g 단위로 주식을 거래하는 것처럼 거래를 할 때에는 여러분들의 손에 금괴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금 거래를 모두 마치고 나서 그 금을 실물로 갖고 싶다고 금을 인출할 때 그때에는 부가가치세 10%를 내야 되는 것이죠. 조금 전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골드뱅킹, 여기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매매차익에 대한 배당소득세 15.4% 내야 되고 금 펀드도 마찬가지로 이런 세금을 내야 되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하자면 금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귀금속이기도 하지만 혹은 투기 자산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이 꽤 많이 붙고 이런 내가 부담해야 될 세금이 얼마만큼이냐에 따라서 이 내가 부담해야 될 세금보다 더 많은 수익이 기대가 될 때 그때 금에 투자하는 겁니다. 이 시점이 바로 금에 투자하는 시점이라는 얘기죠. 자, 오늘은 금에 투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과 금에 투자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을 살펴봤습니다. 시장을 읽는 남자였습니다.